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기가 뜨겁죠. 자, 최고위원 선거 더욱 박빙 분위기입니다. 누가 최고위원 4명에 들어가게 될지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주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날이 갈수록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관련된 얘기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허은하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고위원 후보 허은하입니다. 네.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회 출마를 하셨는데 이제 벌써 네. 선거도 거의 이제 막판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현재 네.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요? 꼭 당선돼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진짜 보수라고 한다면 다양한 목소리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와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당 지도부에 있어야 당이 더 좀 당당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만약에 그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4명이나 청년 최고위까지 그 당 지도부 전체가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예스라고만 외치면은 그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1인 정당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은 좀 국민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동맥경화에 빠진 것처럼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다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려면 제가 꺾이지 말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당원들께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예. 다양성의 중요성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전당대회 지금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현장에 합동 연설회나 이런 거 때문에 지방도 다니고 당원들도 만나게 되시는데 그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예, 지금도 이제 그 강원도에서 네. 합동연설에 마치고 서울 올라가는 길인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보수의 가치는 어차피 뭐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걸 텐데요. 뭐 진짜 보수 찾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말하는 가치 중에서 자유가 최상의 핵심 가치일 텐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는 사실 좀 반성의 모습도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전당대회 열기 뜨겁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열 분위기 아닌가 조금 우려도 됩니다. 오늘은 뭐 좀 격한 표현이라든가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 같은 건 없었습니까? 뭐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셨고 네. 그래서 현장이 좀 많이 뜨겁긴 합니다. 각각의 지지하는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지지를 해야 되니까 당원들께서 그러니까 좀 약간 충돌이 있을까봐 좀 우려가 됐는데 다행히 충돌은 없고 서로 이 목소리 크기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젠가요? 그 조수진 후보가 천하 용인으로 불리는 친이준석계 후보 4인방이라면서 이 천하 용인 이 4명을 겨냥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 팀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태 후보가 네. 이제 윤핵관의 아바타가 적반하장이다라고 맞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분 눈에는 세상만사가 뭐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국민이 아픈 것을 좀 제대로 볼 줄 알고 공감할 줄 안다라는 생각인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국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가족을 잃었는데 같은 편이네 뭐 네 편 내 편 나누면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세금 받은 분이 그런 말씀 하셔도 되는 건지 싶고요. 예. 그분이야말로 정말 국민 총질러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그 지도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은 필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공감 능력을 좀 키우고 서로 좀 부처답게 전당대회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뭐 가장 큰 관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공천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기현 후보가 총선 때 대통령 의견 무시하고 공천을 진행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예. 자,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괜찮은 인물을 추천하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을 대놓고 옹호했다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후보의 총선 공천과 관련된 입장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공약 중에 하나가 상향식 공천제고 완전 자유경선 해야 된다. 낙하산 공천은 없애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TV 토론에서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과거에 밀실 공천했다고 비판을 하시던데 사실 그 대통령실의 의견을 받아서 공천하겠다는 것이 진짜 밀실 공천이거든요. 근데 그런 밀실 공천이 그 방안에서 해서 밀실 공천이 아니라 진짜 주인인 당원도 모르게 어떤 절차도 정당성도 없이 낙하산 공천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밀실 공천을 아예 대놓고 하겠다라고 공언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10년 동안 당협위원장 하면서 우리 당 험지인 곳에서 변화의 흐름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노력에 대한 고려가 없이 뭐 어느 날 뭐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낙하산 공천 해버리면은 그게 과연 보수의 당내 민주주의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좀 오랜 시간 헌신을 해오셨던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의욕 꺾어내리는 길이다. 네. 저희가 자유와 공정을 되게 중요한 기치로 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은 조금 저는 좀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뭐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허 후보님은 뭐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당선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들어가는 여론조사가 많이 보여요.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끝까지 예. 뭐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선거는 뭐 끝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초심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끝까지 흔들림 없는 각오로 할 거고 당원들께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윤핵관의 뭐 예스맨만으로 채워지는 것을 좀 보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친윤계 후보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8명의 후보 가운데 친윤계 후보 한 네네. 5명이고 친이준석계가 허은하 의원 포함해서 김용태 전 최고위원 2명인데 네. 상대적으로 친윤계 후보들이 표 분산 가능성이 높아서 당선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이준석계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분석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뭐 연대하고 단일화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튼 저는 비윤도 아니고 또 그분들도 친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대통령 이름으로 권력의 장사를 하고 있는 윤핵관에 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냥 반윤핵관이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네. 또 그쪽 후보들은 친윤이 아니라 그래서 친윤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번 정권을 겨우 뺏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튼 뭐 잠재적인 그분들이 반윤이고 진짜 비윤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그 표 분산이 많은 표 분산이 될 것 같다라고 저도 좀 생각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표 분산이 나타나면은 어쩌면은 권력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내부에서도 좀 이전 투구식 자리 싸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그 단일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표 분산 가능성 때문에 친윤계 후보들이 전략 투표를 지역별로 구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그렇게 해서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근데 뭐 윤핵관들이 아무리 교통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후보들 자체가 뭐 윤핵관하고 똑같이 자신의 권력만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그렇다 뭐 지금 어쨌든 전략 투표까지 생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친윤계 후보들끼리 단일화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가능할 수도 있겠다, 뭐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 뭐 김용태 후보나 뭐 저희 천하 용인
후보에 대한 그 야유라던가 전략적인 그런 야유들이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 김용태 후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자유와 공정을 가치로 두는 가치연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 안 하고 선의의 경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운데 지금 핫한 이슈가 지금 김기현 후보의 KTX 땅 투기 의혹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땅 투기 혐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억측이라고 생각하세요? 투기현인지 투자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 막고 있다. 이를 키운 지점에 대해서는 김기현 후보 측에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같은 당원으로서 이 부분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허은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장점이 경청을 잘한다라는 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국민 아픔의 마음을 좀 알고 국민 목소리를 행동으로 전달드릴 수 있는 어느 후보보다도 국민 공감 능력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국민의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실 당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내년 총선에서의 우리 국민의힘이 승산이 있을 수 있는 플러스 점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 다양성을 통해서 균형추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후보다 총선 승리의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런 네. 말씀이시네요. 예. 오늘 국민 말씀 무서워할 줄 아는 허은하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무서워할 줄 아는 허은하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